한미해군이 8일부터 11일까지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양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기를 비롯한 이체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통해 해상과 수중, 공중에서 적이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비해 연합 및 합동 전력으로 즉각 경멸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해군이 전투용 무인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다목적 지휘함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무인기의 군사적 효용성과 미래 전장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경항모 사업 대비 수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9일 제9회 군가족 건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과 가정 양립의 방향을 모색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학교는 올해 행사 대상을 여성에서 군가족 전체로 확대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각상 대공 미상항 조지 발견. 양옆으로 전속. 키 오른편 전타. 키 오른편 전타. 동양 추상태 보고 방위 공공도 거리 5.7마일 180도 200나트. 훈련. 전 무인기 거리 2마일 훈련.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 해군 합동전력이 연합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바다와 하늘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도발 상황에 대응하며 연합 작전 능력을 키웠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인배 기자가 전합니다. 동해상에서 전술 기동하는 한미 해군 전력. 가상의 적 무인기가 식별되자 즉시 대응합니다. 실시간 저 무인기 고담으로 지속 접근 중. 대공 경계태 상황을 최선을. 한미 해군이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 공군 전투기 등 공중 전력도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적이 해상은 물론 수중과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하는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북방 한계선을 넘어 침투하는 북한 특수전 전력을 조기에 경멸하는 작전과 연합 대잠전 훈련을 했습니다. 적 도발 시 초탄에 명중시켜 반드시 전투에 승리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신형 구축함을 진수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도 속도를 내며 해군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 한미 해군은 이번 훈련으로 다양한 도발 상황에 대한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연합해군의 압도적 전력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연합방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한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국지 도발 대응과 대량 살상 무기 해양 확산 차단, 해상 기동 군수 훈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해군이 바다 위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경항공모함 대신 전투용 무인 항공기 UAV를 띄울 수 있는 다목적 지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비용은 크게 줄이고 전투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다목적 대형 수송함 2라는 이름의 경항모 사업이 대폭 수정됩니다. 해군은 2033년까지 전장 260m, 폭 40m 규모의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이러한 계획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경항모와 유사한 크기의 함정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F-35B 대신 전투, 자폭, 감시 정찰용 무인기 수십 대를 탑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무인기의 군사적 효용성과 미래 전장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등 해상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또 앞으로 활용할 드론 기술 발전 추이를 고려해서 해군은 미래전에 가장 적합한 전력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관과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항모 사업 비용은 함정 건조 비용과 F-35B를 포함해 약 7조 원 규모로 예상됐지만 새 함정은 F-35B를 무인기로 대체하면서 수조 원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동부대 지휘함으로 낙점한 해군은 앞으로 신형 함정을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핵심 표적 타격과 강습 상륙작전 임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군은 지난달 HD 현대중공업에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 개념 설계 연구 용역을 맡겼고 이달 말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 사업 계획 변경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9번째 군가족 건강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페이스 페인팅을 그리며 한바구음을 짓습니다. 군의관이 어린이들의 치아를 꼼꼼히 살피며 올바른 치아 관리법도 알려줍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일가정 양립의 방향을 모색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많은 어려움들을 나누고 공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만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얻고 또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대상자를 군가족 전체로 확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2016년 처음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한 행사는 지난해 부부로 범위를 넓혔고 올해는 아이들까지 함께한 겁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어린이 놀이체험, 잇몸 건강 상담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습니다.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특히 아까 강연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일하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재미있었어요. 참석자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얻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나누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군 근무자와 군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군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임무 수행 중 장애를 얻게 된 군인과 경찰들의 재활과 화합을 위한 59번째 전국 상위군경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상위군경체육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선수단 1,400명과 자원봉사자 150명 등 총 2,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선수들은 다양한 재활체육과 생활체육 종목에 도전하며 휠체어 중상이자도 참여할 수 있는 테이블 스포츠 쇼다운이 시범 종목으로 운영됩니다. 3일간의 열전이 마무리되는 오는 14일에는 개회식과 폐회식, 시상식 등을 함께 진행해 상위군경 선수들의 인간 승리의 정신을 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유유 캠페인 노래 5곡을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은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 이름 잊혀졌지만 그 마음은 남아있죠. 우릴 위해 싸운 그대 이젠 우리가 지킬게요. 국방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한 유유 캠페인 노래 5곡을 공개했습니다. 유유 캠페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6.25 미수습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입니다. 1577-625 이 번호를 잊지 마. 찾아내자 모두 함께 영웅의 DNA. 공개된 캠페인 노래는 다시품으로 영웅의 DNA, Find 유유 등 총 5곡이며 발라드, 팝, 트롯,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제작됐습니다. 유유 캠페인 5곡의 음원은 국방부 홈페이지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유유 캠페인 노래 배너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SNS 탑재를 비롯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뭐지?
포상금이 1,000만 원이라니 oh my god. 발굴된 호국 영웅 유해의 신원 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유 캠페인에 참여를 하기만 해도 혜택이 주어지며 채취한 시료를 통해 6.25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유유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유해발굴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축소한 지난 열병식과 달리 올해엔 다양한 장비를 등장시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휴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배제한 직접 대화를 전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가득 메운 러시아군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광장에 드론을 탑재한 차량이 들어오며 새로운 부대가 소개됩니다. войск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различными типами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и баражирующих боеприпасов. 이번에 공개된 드론은 자폭 드론인 게란2와 란쳇, 정찰 드론인 오를란입니다. 드론과 이를 운용하는 부대가 열병식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RS-24 야르스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열병식을 통해 핵 억지력을 과시하고 전쟁을 통해 얻은 드론 전력의 실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재래식 전력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52mm 말바 차륜형 자주곡사포도 처음 열병식에 등장하고 T-90 전차를 비롯해 기존 전차 전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로 인해 축소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과거 2015년 전승절 당시 러시아가 신형 전차로 공개했던 T-14 아르마타 전차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전투기가 하늘을 수놓았던 과거와 달리 수호이 25의 비행만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으로 만여 대의 전차와 370여 대의 전투기를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러시아 역시 전쟁의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휴전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했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를 괴뢰라고 부르고 우리 군까지 언급하며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태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는 것을 방치해 둔다면 더 용감해질 것이라며 그러면 미국의 특등 앞잡이인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신나치 강점자에 맞선 전투라고 말하며 자신이 조약상 의무에 따라 푸틴 대통령과 빠르게 입장을 공유했고 쿠르스크 해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언급하며 이번 전쟁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을 나의 가장 친근한 벗이며 동지라고 칭하며 러북 간의 각별한 우위를 부각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러시아 대사관 방문에서 딸 김주애를 동행해 방문의 상징성을 높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북한. 두 나라의 결속에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국군 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어제 저녁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3라운드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완벽한 경기력을 뽐낸 국군 체육부대는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지난 라운드 패배를 완전히 잊고 강원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저녁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13라운드 경기에서 국군체육부대는 조현택, 모재현 병장, 박상혁, 이동준 상병의 릴레이골에 힘입어 강원FC를 완파했습니다. 경기 내내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로 상대를 압도하며 국군체육부대다운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포문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열렸습니다.
모재현 병장이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강원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문전에서 기다리던 조현택 병장이 헤더로 선제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후 전반 36분엔 이승원 상병의 정확한 패스를 받은 모재현 병장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에도 국군체육부대는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후반 10분 이승원 상병이 박스 안으로 컷백 패스를 내줬고 박상혁 상병이 이를 받아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막판인 후반 41분엔 교체 투입된 이동준이 수비수들을 돌파한 뒤 강원의 골망을 흔들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이번 승리로 승점 3점을 추가하며 리그 4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됐습니다. 강원전에서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한 국군체육부대는 오는 17일 오후 7시 김천 종합경기장에서 제주 SKFC와 홈경기를 치릅니다. 완벽한 경기력으로 홈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 경기는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전 세계 무기 체계가 정밀화되는 가운데 K방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전 훈련 장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병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미래전에 대응하는 공격형 드론까지 K방산의 무대 뒤편을 움직이는 훈련 장비 기술을 윤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에서 수류탄이 터지자 펑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터져나옵니다. 파편은 있지만 부상은 없습니다. 황토와 옥수수 전분을 소재로 만든 훈련용 수류탄. 실제와 동일한 무게와 작동 방식의 폭발 에너지는 흙먼지로 분산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이 장비가 바로 연습용 수류탄입니다. 훈련 중 실수로 놓쳐도 안전합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4천여만 발이 군에 보급되며 훈련 중 안전사고를 줄이고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네, DQ 마크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보증해주는 그 품질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군의 강군이 되는 데 도움이 되고 삽니다. 40mm 연습 유탄 역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연습용은 청색, 실탄은 국방색으로 구분돼 시각적으로도 명확합니다. K201 단발과 M32A1 연발 발사기에 모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 탄약이 40mm 연습용 유탄입니다. 유탄 발사 드론이나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돼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됩니다. 특히 40mm 연습 유탄은 40mm 모든 화기에 적용 가능하며 군 훈련과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를 대비하여 이중 안전장치를 고안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M32A1 유견마 발사기, K201 단발 발사기 및 유탄 발사기에 적용하여 사격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장은 땅 위를 넘어 하늘 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40mm 연습 유탄 6발을 탑재한 유탄 발사 드론은 고도 100m 상공에서 원격 조준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공격 드론의 핵심은 정확도와 안전성. 반동 흡수 장치 등을 통해 연속 발사 중에도 자세를 유지하고 광학과 열영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 반경 5m 이내의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도심 테러 대응과 산악지형 작전 등 미래전에 특화된 실전 플랫폼으로 K방산의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안전성과 실전성 두 가지를 모두 잡은 기술. K방산의 진짜 경쟁력은 안전 속에서 실전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K방산의 품격,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장병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군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 군은 장병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군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지난 3월 16일 국방부는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정책과 제도를 보완 및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군 가족들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군내 1가정 양립지원제도는 크게 임신지원제도, 출산지원제도, 육아지원제도 3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임신지원제도는 임신 전이거나 임신 중인 상태일 때 지원이 되는데요. 임신 전 여성 군인이라면 부인과 질환으로 외래 진료 시 진료비 급여 항목 중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남성 군인 군무원은 1일, 여성 군인 군무원은 2일에서 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군인 군무원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당직 근무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만약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1년간 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군인 군무원에게는 휴식 및 병원 진료 등 모성 보호를 위해서 1일 2시간의 단축 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성 보호 시간과 별개로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한 임신 검진 휴가도 지원됩니다.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밖에 체력 검정 보류, 당직 및 야간, 공휴일 근무 제한, 보직 조정, 임신 여군 및 다자녀 간부 관사 우선 배정 등 임신 기간 및 출산 직후 1년간 다양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이에 맞는 맞춤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출산한 자녀의 수와 상황에 따라 여성 군인 군무원은 90일에서 120일, 남성 군인 군무원은 20일에서 25일의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공제회에서는 최대 150만 원까지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요. 이와 별도로 맞춤형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도 지급되는데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 출산 시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당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이후에는 바로 복귀해야 하나 걱정되실 텐데요.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인 육아가 가능하도록 육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육아 시간 혹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시간의 경우 36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육아 휴직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 중 기준에 따라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여성 군인 군무원은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당직 근무에서도 면제됩니다. 또 자녀의 연령과 장애 유무에 따라서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탄력 근무가 가능해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이처럼 출산 및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하는 군인과 군무원을 대신해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군무원이 필요한데요. 이들에게는 지급 절차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의 업무 대행 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적 군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된 군내 1가정 양립 지원제도. 앞으로도 우리 군 장병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더 폭넓은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0보병사단 16해안감시기동대대가 경북 영덕군 일대에서 미 19 지원사령부 25 수송대대 장병들과 함께 해안 띵걸음을 했습니다. 양국 장병들은 함께 뛰며 굳건한 한미동맹 속 우호를 강화하고 체력을 증진했습니다.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가 유엔 남수단 임무단 의무부대와 연합 환자후송 야외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남수단 작전 환경에 부합된 상호 의무지원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훈련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리랑카와 인도, 에티오피아군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다국적 의무부대가 상시 의무지원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유엔 주관으로 매년 이뤄집니다. 해군 항공사령부 613 비행대대가 무사고 비행 2만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613대대는 1984년 5월 창설된 이후 P3 해상 초계기를 운용하며 한반도 전해역에 대한 정찰과 감시, 대잠, 대함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해역뿐 아니라 괌과 하와이 등을 누비며 약 740만 킬로미터를 안전하게 비행했습니다.
5월 12일 기상정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매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전국 곳곳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더운 느낌도 들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동부산지는 오후에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또한 대체로 맑겠으며 동부산지는 강풍이 예상되어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원주, 대구 9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25도, 대구, 강릉 29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높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온화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에는 서해안 지역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해무의 영향을 받겠고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이 많은 날은 토요일까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